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신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흔적을 좀 남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저러다가 그냥 쓰러져 갈 것 같습니까?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조국, 문재인이 마음의 빚이 있다던 그 조국, 친문 진영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국은 이제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대법을 남겨놓고는 있지만 대법에서도 실형 2년 확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국 자체는 스스로 움츠고 뛰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조국이 신당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일 것이며 친문 쪽에 있는 사람도 조국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죠. 조국이 이제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사저에 가서 이제 저녁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럿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그 다음에 지인들 함께 숟가락을 놓았다는데 거기서 다 조국을 위로했다는 거거든요. 응원하고 위로하고. 위로라는 건 뭐냐? 조국이 지금 처한 위치가 매우 곤궁하다.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항소심에서까지 현실화됐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이 본인이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뛰어다니니 뭐 잘해봐라, 불가피한 것 같다 말은 해주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뭐 뒤에 부분에 있는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일 거고요. 예, 그 앞에 부분을 좀 음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민주당에서 안 받아준다면 혼자 독자적인 창당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당이 안 받아준다면 이건 무슨 뜻?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안 받아준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은 조국을 받을 리가 없지요. 조국이 만약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친문 세력의 핵심으로 또다시 부상한다면,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고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을 밟는다면 이재명으로서는 강력한 라이벌이 대두하는 셈입니다. 무슨 라이벌? 대선 가도에서 라이벌. 그래서 저런 싹은 일찌감치 밟아놔야 될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이 자기 독자 세력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을 이재명은 절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도 않고요. 이재명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경남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는 하는데, 이재명이 만났다가 조국이 만났다가 이재명이 만났다 조국이 만났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뜻이 맞는다면 세 사람이 왜 함께 못 만납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세 사람은 함께 왜 겸상을 하지 않을까요? 왜 따로따로 만날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문, 친명, 그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친명 세력들은 친문을 단 한 발자국도 집안으로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조국은 절대 페르소나 논그라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국이 그런 말을 했어요.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자기 혼자 꾸는 꿈이죠.
민주당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국이 오면 어찌어찌해서 본인 한 사람은 당선될지 몰라도 조국이 민주당하고 한 몸이 되는 순간 민주당에서 20석이 낙선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국은 절대 가까이 오면 안 돼. 에이, 떨어져. 멀리 가. 오지마. 조국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을 하진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조국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문의 좌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전직 대통령인지라 어떤 중립성을 갖고 이재명도 만나서 뭔가 그 양쪽을 조율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이제 조국이 뭐 곤궁한 입장이 되면 쪼르르 달려와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이제 이런 모양새를 가지기는 합니다만 문재인도 아마 속사정은 매우 복잡할 겁니다. 자기 친문 세력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절체절명에 꼭 이루어내야 될 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조국을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대답은 조국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선뜻 찬성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삥 예둘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조국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좀 뉘앙스가 다르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조국 쪽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조국 신당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야권 비례연합정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조국도 자기 지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야권의 그 비례정당, 연합정당 있잖아요. 녹색정의당, 그 다음에 새로운 진보연합, 진보연합, 기타 등등. 여기에 조국도 자기 당 만들어서 조국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여부거든요. 송영길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송영길은 자기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송영길은 노 땡큐 오지마. 송영길 네 이름이 거기에 끼어 있는 순간 유권자들은 다 돈봉투 생각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일찌감치 오지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조국은 저거 어떻게 하지? 계륵 같을 겁니다. 아무튼 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그다음에 양산 평산마을 찾아가서 문 대통령 예방하고 저녁밥을 먹기 전에 단독으로 또 만나서 문재인 조국 둘이서 이 얘기를 한참 나눴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밥을 함께 그 문 대통령 부부 지인들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민주당에서 안 받아준다 이런 거죠. 조국은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안 받아주는 거죠. 조국 떨어져. 너 오는 순간 민주당 지지율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조국은 아무튼 검찰 독재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을 괴롭힌다 이런 식의 수사법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남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국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국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국이 만약 어떤 그 정치적 파괴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조국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거기 일일이 대변인 성명서도 내고 반박도 하고 그럴 텐데 들은 척도 안 할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을 점점 털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